세계뭐 경제 기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영화에서 소개해 드려야 될 사람인데, 이 데이빗 보이, 저희들이 그 70년대 80년대에 정말 이 팝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글램 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진한 그 화장, 중성애적인 그 이미지를 화장을 하고, 또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마치 무슨 우주에서 온 사람 비슷하게 옷을 입고, 굉장히 시끄러운 펑크록 비슷한 프로그레시브 록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 락 음악을 하던 이 데이비드 보이, 한때 뭐 게이였다 이런 소문도 나고 했습니다. 잘생겨가지고 영화에도 한 10편쯤 나갔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왜 저리 잘생긴 얼굴로 저렇게 화장을 하고 저렇게 옷을 입고 저러는가 참 안타깝게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락 스피릿이라고, 락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 나이가 좀 들어야 세상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분은, 나는 어릴 때는 100% 에이즈로 돌아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직 70도 안 됐는데 69에 돌아갔는데 애도를 표합니다. 언제 한번 이 영화 이야기에서 이분과 비슷한 이 글램 록을 하던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그 영화 화려해서 제가 보려고 한 10번쯤 시도하다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만뒀는데, 꼭 한번 조만간에 보고 영화 해설을 하겠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문제 많은 나라인가. 제가 중국을 갖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에서요, 기본적인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이나 이 룰을 중국 정부 권력층이 스스로 안 지킨다는 겁니다. 홍콩에서요, 중국이 아닙니다. 홍콩의 출판업자 5명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는데 중국 공안에 끌려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가지고 수천 명이 반중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그저께 홍콩 중심가에서 수천 명이 홍콩 시민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정치적 납치를 반대한다라면서 중국 국기를 밟으면서 중국을 규탄했고, 일부는 영국 식민지 시절의 홍콩 국기를 흔들었답니다. 자,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중국의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수천 명이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최근 석 달간에 5명의 출판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판인들은 다 어떤 책을 내려 했는가 하면,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그 다음에 권력층의 여자 관계와 같은 어두운 부분을 담은 이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검서를 출판하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손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콩 출판업자들이 중국에 해악을 끼쳤다고 중국의 이 관영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사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홍콩을 갖다가 영국에 넘겨받을 때 향후 50년간에 홍콩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홍콩에서 홍콩 시민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 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중국이 마음대로, 중국 경찰이 홍콩에 와서 홍콩 시민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홍콩의 야당격인 범민주파의 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이 시내 한복판에서 몰래 끌려간 것이라면 일국양제, 즉 중국은 공산주의, 홍콩은 자본주의라고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체제를 공존하겠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고요. 또 실종자가 운영하던 서점에 쌓여있던 검서들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실종된 사람 중에 한 명은 고조웨이 베이 서점의 대주주는 최근 부인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나는 자발적으로 중국에 와서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시위가 곤혹스럽다, 그러고 나머지 4사람은 연락이 안 된답니다. 협박을 해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라고 했겠죠. 이게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요, 이 한국이 중국 좋아하면 골병 들 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현실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게 최상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합니다.
부자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뭘 추구하는 목적이 없어서 사회적 일탈을 계속하는 걸 부자병이라고 한다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이런 애 하나 때문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부를 추구하다 망가진 인간을 상징한다는데요. 품행장애에 가깝다 뭐 이런 불안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대중들은 욕을 하면서 한편으로 동경을 한답니다. 최근에 이런 거 비슷한 일이 한국에도 영화로 하나 있었죠. 베트남에 보면 유아인이 주연을 했는데, 거기 뭐 재벌의 첩에 아들로 나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죠. 뭐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인 교사부터 그냥 폭행부터. 그런데 미국에도 이 한 부자병에 걸린 소년 때문에 시끄럽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병은 물질의 노예가 된 부모의 잘못된 자녀 양육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선 카우치라는 애인데 18살 먹었습니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사망케 한 뒤 법정에서 삶이 너무 풍요해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서 이 4명을 죽이고도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에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탈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면 항상 이 미국에 보면 보호관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너 요즘 뭐 약은 잘 먹냐, 뭐 몇 시까지 집에 있어라, 밤에는 나가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학교는 잘 다니냐, 직장은 잘 다니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먹었고, 그 술도 못 먹으라 했겠죠. 당연히 게임을 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이 경찰 추적을 받자 멕시코로 달아났다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멕시코 은신 중에도 성인클럽에 들락거렸고 검거 뒤에는 현직 거물 변호사를 내세워서 송환을 저지하고 나서서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카우치가 앓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부자병은 이 영어로 어플루엔자 이런데, 어플루 하면 보통 풍부하다 뜻이잖아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라고 병에 부르는 그 이름까지 해서, 그래서 어플루엔자 즉 부자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뭐 미국의 한 교수가 이 책에서 표현했다는데, 부자병은 현재 이 병의 분류에 있어서는 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풍요로워지기 위해 더 많은 걸 추구하다가 과중한 업무나 비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인간관계에서 파국을 맞는 일련의 정신적 증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현 질병 분류에서 이와 가까운 질병을 하나 갖다 대보자면 품행장애, 충동 감정 조절 장애가 극히 가깝다 하는데, 카우치의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부자병을 호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한국의 한 이 의사는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으로 카우치는 품행장애 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 품행장애는 타인의 기본 권리나 나이에 걸맞는 사회적 규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정신장애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이러는데요. 저는 식자 우환이라고 보는 게 이게 뭔 놈의 장애입니까? 그건 장애가 아니라 범죄자지요.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보고 한번 잡아가 물어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냥 술 처먹고 음주운전이 하고 싶어서 하다가 사람을 죽이놓으니까 빠져나갈 때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고 심리학자고 의사들 사가지고 부자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엄청나게 가난해서 사회적으로 콤플렉스를 느끼고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정오감을 이렇게 정폭시키고 오던 한 학생이 그것 때문에 이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 장애를 겪어가 남의 차를 훔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 4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나는 가난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원에서 그래 일리가 있다, 너 보호관찰로 해줄게, 징역형 안 살리고 해주겠습니까? 미국의 사법체계가 썩어도 많이 썩은 게요, 한국보다는 좀 낫다고 보는데, 이런 거 보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살인범도 좋은 변호사 사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미식축구 선수 하나 그래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마누라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미국의
이 법적 체계의 허술함을 한마디로 돈이 많은 집 망나니가 저 아버지가 변호사 사고 그 다음에 의사 사가지고 부자병 만들어서 이렇게 빼준 거죠. 문제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일탈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가끔 보면 뭐 술집에서 주먹 휘두르고 뭐 아들이 맞아왔다고 아버지 재벌이 가서 주먹 휘두른 것도 있고 그 집에 또 다른 아들은 또 호텔 바에서 또 주먹 휘두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이런 데 대한 사회적 지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데 걸리면 꼼짝 못하고 깜빵 가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좀 조심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부자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부자든 가난하든 일탈에 대해서는 그 일탈만 보고 객관적으로 처벌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부자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그 동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에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도 부자가 돼갖고 마약도 맞아보고 온갖 일탈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